김철진 군사보좌관님. 예, 군사보좌관입니다. 제가 장관보좌관을 했고 대변인을 했어요. 한치의 거짓말도 하지 마세요. 자, 모든 보고서나 모든 거는 군사보좌관을 거치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보고서는 저를 거치는데 그렇지 않은 보고서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말장난하고 있네. 김상용 차장님, 조선부 차장입니다. 진실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좀 안 맞는 게 있어서요. 자, 본인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제1수사부장에 대한 역할을 언제 누구로부터 제의를 받았습니까? 제의 받은 적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김용현 장관이 지통실로 부르고 나서 그때 하래요? 그 일부장으로 돼 있는 거는 제가 이제 12월 11일 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네, 경찰 조사관이 그 인사명령지 2장하고 네. 기타 이제 1부, 2부, 3부 그 예, 됐습니다. 네. 그러면 왜 합참 지통실로 불렀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어떤 김용현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안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때 CCTV 녹화 이런 부분을 자, 그러면 제2수사단 명단 작성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작성했어요? 그거 저 모릅니다. 아니, 조사본부 23명 명단이 넘어갔잖아요. 저는 그때 경찰 아니, 23명의 명단이 있잖아. 네, 그걸 누가 작성한 거예요, 대체? 모르세요? 그렇습니다. 야, 이게 명단이 나와도 모른다고 그러고. 알겠습니다. 잠깐 멈춰주세요. 박헌수 조사본부장님. 야, 조사본부에 23명의 명단이, 수사관 명단이 넘어갔잖아요. 그죠? 저도 검찰 조사에서 그 명단을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는 조사본부 인원은 7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7명 누가 작성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게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그 부연 설명드리면 장관께서 저하고 김상용 대령을 찾았는데 예. 제가 합참 지통실에 들어가서 현 상황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또 장관이 마침 전화 통화 중이어서 제가 1시 50분 나올 때까지 장관을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나 저희가 복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선영 의원님.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님, 김대우 수사단장님 계엄 당일날 수사관 49명을 출동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12.3 비상계엄을 방첩사가 주도했고 정치인 체포를 위해서 방첩사 수사관이 출동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수사단장님도 여인영 사령관이 지시로 했다라고 하는데 방첩사는 전시 위기 상황에서 주 임무가 뭡니까? 상부에서 떨어지는 계엄 사범을 체포하고 검거하는.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를 만드는 것이 방첩사의 계엄 상황의 주 임무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군사 3급 비밀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은 안 하지만 대표적으로 방첩사와 국정원, 경찰, 해경, 군사경찰 등 각 기관이 보유한 수사 권한을 통합해서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계엄이 선포되면 사령관이 지시했건 안 했건 국정원,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등 합동수사본부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는 건 원래 명시과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해당 유관기관에서도 이러한 계획이 이미 다 공유되어 있고 사전에 임명되어 있기 때문에 방첩사 협조 요청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당일날 비상계엄 출동되고 지시가 돼서 49명이 출동했지만 사실 수사관들은 상황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고 출동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출동 지시가 하달돼서 신속하게 출동은 했으나 막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것이 위법하냐 적법하냐라는 문제를 따지고 그래서 국회에 진입하지 않고 여의도 일대에 대기하다가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자발적으로 철수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 명도 국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죠. 예, 안 들어. 자, 이번 계엄에서 방첩사 수사관들의 출동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사실은 원래 명시된 가업대로 했고 출동해 보니까 이 내용이 이것이 스스로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 과도한 내란의 프레임을 수사관들의 씌우고 막 과중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왜 시비 걸어?
아니 지금 이 뒤에 지금 저 서 있는 인원은 박성원 의원 비서입니다. 비서기 때문에 자 가만 계세요. 자 빨리 시작하세요. 예. 장관 직무대행님, 707 단장 김현태가 최근에 헌법재판소와 국방위원회에서 기존의 진술을 뒤집는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뭐 가서 각자 자기가 맞는 그 상황에서 진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진술을 하고 있죠. 김현태는 지난 2월 6일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 가지고 갔던 케이블 타이는 사람을 묶는 용도는 절대 아니고 문을 봉쇄하는 용도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버려 두세요. 707 특임대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답답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자, 보세요. 이것이 바로 707 특임대가 갖고 있는 코브라 케이블 타임. 자, 이걸로 당기면은 이렇게 손이 그걸 조여집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수갑입니다. 수갑해 가지고 이걸로 당기면 못 도망가고 그걸 왜- 통증을 주기 때문에 이걸로 끌고 가면 가는 거예요. 어? 네? 이거 하면은 질의를 못 하잖아요. 이거 20초 빼주세요. 20초 빼줘. 못 풉니다. 자, 슬라이드 올려주세요. 아니, 농담할 때가 아니에요. 자, 바로 이것입니다. 707이 휴대한 케이블 타이 2종. 네? 저 케이블 타이는 사람을 묶도록 설계된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구조상의 문을 봉쇄할 수 없습니다. 장관 직무대행님, 이걸로 문을 봉쇄 용도 맞습니까? 수방사 특임대 있었죠? 예, 뭐 제가 그 장비를 직접 운영해 본 적이 없는데 뭐 드릴 말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그리고 이건네. 오늘 707의 다른 종류 케이블 타이 저 양쪽 손 얄팍하게 생긴 거 그걸로 봉쇄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12월 3일 밤 국회 본청 출입문을 봉쇄하고 있는 707 특임단의 실제 영상 한번 봐보십시오. 영상 한번 올려주세요. 자, 김현태 단장 보이고 아니 그거 아닌데 그다음 예 바로 저겁니다. 저것이 바로 이 포박용 코브라 케이블 타이가 문을 봉쇄하는 용이 아니다라고는 보여주고 있죠. 자, 뭘로 문을 봉쇄하고 있습니까? 강목과 정테이프로 문을 봉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 봉쇄용하고 포박용 수갑 전혀 다른 거예요. 국회의원들 잡아다 끌고 가려고 이렇게 준비해 온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영상 그냥 보여주세요. 계속. 그리고 이거는 331호 본청 옆입니다. 김현태 단장은 문을 부수고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석열 지시에 따라 707 대원을 이끌고 직접 본청 3층으로 올라갔고 국회 직원들의 문을 차단하기 위해 감아놓은 소방호스를 칼로 자르고 본회의장으로 난입합니다. 처음에 폭파하려다가 호스를 자른 장면이고 그 위에 소방호스선이 잘려서 저렇게 뒹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국회를 보호하려는 소방호스를 다 자르고 침탈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저것이 김현태입니다. 장관 직무대행님, 직접 본회의장을 침탈하고 폭약을 쓰려고까지 준비했다가 이건 소방호스까지 다 끊고 들어온 것이 바로 그날 내란 주동자 특임대입니다. 장난치가 아니라고 이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님, 아직도 707 단장이라는 중요 직위에 있습니다. 왜 직위 해제를 하지 않고 계십니까? 예, 제가 지금 이번 사태와 관련돼서 보직해임 직위 해제하는 원칙은 정확하게 그 사안에 대한 혐의가 입증이 돼서 기소가 된 사람에 한해서 입증 안 된 사람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성우 대령 이런 사람들은 잘도 해제시켰던데요. 그것은 제가 결제는 왜 보냈습니까? 근데 왜 707 특임 단장 국회 심장부로 치고 들어와서 포박하려고 했고 소방 호스 자르고 창문 깨고 들어온 사람을 왜 그냥 두시는 거예요? 지작사령관 나와주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네. 24년 6월 김영현 그리고 내란 수계
윤석열 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만찬 때 김영현이 대통령에게 이들이 바로 충성하는 내 장군이다 이런 말을 했죠. 그 자리에 계셨죠? 있었지만 제가 충성한다고 하지도 않았고 그 이야기 들은 김영현이 그렇게 대통령께 충성하는 내 장군이라 했고 그 행사 직후 방첩사 방문했죠. 방첩사는 그러니까 방문했죠. 방문은 했는데 예, 됐어요. 사이버 작전사 질문이 많아요. 갔다가 들렸습니다. 그럼 나중에 시간 더 주세요. 답변 길게 하시니까. 그 다음에 11월 초에 여인영이 방첩사령관 여인영이 김영현에게 지긋티읕 시옷 비읍 각오되어 있음 그 문자 보신 적 있죠?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언론 보고 알았죠. 거기서 지읒이 사성 장군 지작사 알고 계시죠? 그것도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부분에 왜 이렇게 대해서는 지작사령관이 이따 계속 답변을 나옵니까? 11월 달에 원점 타격 시 모든 화력을 퍼보라 지시하신 적 있죠? 그런 지시한 적 없습니다. 예. 아까 강선영 의원이 뭐 긴급 조치반 출동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9월 달 24일, 10월 23일, 11월은 12일, 11월 어물풍선, 11월 28일, 11월 28일 단 2차례 왔죠. 알고 계시죠? 11월 달에 2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우 평온한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12월 3일 9.3회 준장 사령관께 인사 왔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노상훈 수첩에서 시민들이 반항하고 시위를 하면 진압하는 부대로 지작사령관 용인에 있는 지작사령부를 투입하라. 그 수첩 보셨죠?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지작사령관과 노상훈 전혀 관련 없습니까? 10여 년 전에 같이 근무한 적은 있지만 그러니까 말이에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방정환 장군 한때 노상훈 모셨고 같이 근무하셨고 원천이 연대장 때 대대장 했고 같이 그렇지 근무했고 않습니까? 문상호 노상훈 밑에 근무했고 위원장님 네. 답변할 시간 주십시오. 네, 답변하십시오.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메모 여인영이 수첩 메모와 관련해서 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JTBC 1월 8일자 보도에 검찰 수사 결과 그 메모를 작성한 시점과 동일한 휴대폰 메모장에 비상계엄이 발령이 되었을 때 따르지 않을 사성장군,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을 포함한 4명은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지금 제가 JTBC에 보도된 내용은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자. 아니, 두 번째는 6월 안가 모임 이후에 제가 공소장을 보고 알았는데 그때 참석했던 사람 중에 저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차례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임에 간 적도 없을 뿐더러 그런 모임이 있었다는 자체도 알겠습니다. 공소장을 보고 예. 알았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노상훈 수첩 그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수첩과 관련해서는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 수첩 내용은 비이성적이고 반인륜적인 내용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언론을 보고 붕괴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과 저희 지작사 또는 저와 연계시킨다는 것은 심한 모욕입니다. 참고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34단 같은 경우는 2020년에 30기갑여단으로 부대가 개편돼서 현재는 존재하지도 않는 부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박 의원 이건 끝나고 하세요. 자, 끝나고 하세요. 가만히 있어요. 박 의원 가만히. 자, 의사 진행 말하십시오. 예. 끝나고요.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지금 우리 여기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하시는 중에 근무연을 자꾸 얘기합니다. 언제 같이 근무했다. 우리 군은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하고 같이 근무했죠. 여기 김병주 우리 의원님도 제가 군단장 할 때 우리 군단 연대장으로 1년 반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같이 근무한 연이 마치 조폭사회에서 뭐 짜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군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선영 의원님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아무리
우리가 상대하는 당의 의원이라도 어쩌고 저쩌고 식으로 그렇게 말을 험하게 표현하면 인품이 낮아 보입니다. 제발 좀. 임종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덕 의원입니다. 특전사 방첩부대장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예, 특전사 방첩부대장입니다. 김병주 의원 특전사 방문해가지고 했던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일부는 봤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유튜브 인터뷰와 관련해서 2차, 3차 계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사전에 협의 없이 항의 방문했다. 이제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쇼도 하고 있고요. 그 영상을 보면 보여요. 이것을 제가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방첩부대장. 네. 곽종근 전 사령관은 본인이 김병주 유튜브 출연과 관련해서 사전에 통한지 여부를 계속 추궁을 했는데 최초에는 그런 게 없다라고 부정을 하면서 김병주 의원이 항의 방문을 해서 나간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12월 6일 오전에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김병주 의원이 전화가 와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실 알고 있죠? 그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모릅니까? 그런데 이 발언마저도 사실이 아닙니다. 슬라이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미 작년 12월 5일 자정경에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예하 지휘관에게 전화를 해서 울면서 내일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저는 김병주 의원이 12월 5일 자정 이전에 통화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쭉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방첩부대장은 12월 5일 그러니까 6일이죠. 6일 01시부터 02시 30분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령관 관사에 있지 않았어요? 01시 30분부터 03시 10분까지 관사에 있었습니다. 관사에 그 늦은 시간에 왜 가 있었죠? 사령관님 행정실장으로부터 새벽 1시경에 그 일여단장하고 사령관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일여단장께서 사령관님이 많이 힘들어하신다. 누가 좀 가봐야 될 것 같다. 예, 그런 전화를 누구랑 같이 갔죠?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 그 영외 숙소에서 자가 차량을 운전해서 갔고 도착을 해보니까 주임원사도 있었죠? 주임원사가 가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많이 불안해하시는 사령관님을 좀 심리적으로 좀 안정시키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고 사령관님께서는 많은 후회를 하셨고 그 거부를 못한 거에 대한 후회를 하셨고 그리고 부대와 특전 부대원들 좋습니다. 뭐 보호하려는 예. 그런 생각을 가져 계셨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당시에 저쪽에서 전화가 왔다. 만나자고 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주로 이제 얘기했던 게 이건 지금 우리 방첩 부대장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를 지금 묻습니다. 저도 못 들었다는 그날 거죠? 그 현장에 있었는데 네네. 전화를 주셨던 분들은 그 뭐 외부에 있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법조인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걱정스러운 전화를 많이 받으셨다 그래서 향후에 본인이 어떻게 법적으로 될 것인가를 많이 불안해하셨었습니다. 이때 참모로서 우리 방첩 부대장은 사령관한테 조언한 게 없습니까? 사령관님께서는 뭐 어떤 그 언론에 나가서 본인이 조금 소상히 좀 대국민 사과라도 좀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좀 비쳤었는데 좀 부대장으로서는 그것보다는 여야가 같이 계시는 국방위가 어차피 열릴 텐데 그쪽에 가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07시 30분경에 방첩 부대장 707 단장 법무참모를 사령관실을 부르죠. 07시 30분경은 아니고 제가 연락을 방첩 받은 부대장이 거는 제일 늦게 가서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707 부대장 30분 도착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몰랐습니다. 예. 그 관련돼서 한 3시간 정도 8시부터 11시까지 있으면서 인터뷰 관련해서 사전 논의를 했죠. 예, 그 논의라기보다 사령관님께서 많이 불안해하시면서 좀 의견을 듣는 시간이었고
제가 그때 사령관실 집무실에 들어갔던 시간을 제가 그때 경황이 없어서 잘 몰라서 그건 중요하지 예, 않습니다. 확인을 예. 했는데 좀 늦게 들어갔죠. 참모들이 여러 명 있는데 주로 건의했던 게 뭐죠? 제가 좀 다른 인원들보다 좀 늦게 들어갔을 때는 저한테 이제 그 방첩부대장을 부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내가 부하들을 살릴 시간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고, 예, 그렇습니다. 야당 의원과 인터뷰하는 거에 대해서 만류하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 주로 이제 실수도 저희가 못 들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09시 30분경에 김병주 의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죠.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길게 통화를 합니다. 길게. 그와 관련돼서 이야기된 게 있습니까? 예. 그 김병주 의원님 전화 이제 하신 거는 저도 이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들었고 긴 통화는 제 기억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뭐 항의 방문 하신다 그리고 어디쯤 오고 있다 뭐 이렇게 뭐 그 정도 말씀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전에 교감 없이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2번 통화한 것이 바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이. 예, 2번 통화는 제 메모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건 제가 곽정근 사령관이 한 번 통화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12월 5일이라는 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참모가 있는 가운데 지금 통화를 한 게 저는 사실이잖아요. 제가 들었던 거는 그 이후의 통화 그거는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방해 좀 하지 마세요. 이거 이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추미애 주십시오. 예, 특전사 방첩부대장입니다. 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문부수고 끌어내라는 전화를 받을 당시 바로 옆에 있었습니까? 그 대통령님하고 직접 통화하는 내용은 듣지를 못했고 네. 예, 추정되는 전화 하실 때는 옆에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에 갑자기 테이저건, 공포탄, 본회의장 강제 단정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죠. 예, 어떤 전까지는 그러진 않았죠. 예, 네.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무력 사용이나 강제 진압 지시가 있었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상황상. 예, 그 통화가 이제 VIP 통화라는 것은 제가 특정을 못하기 때문에 네. 개인 의견은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계엄이 해제되고 한 시간이 지나서 새벽 2시 13분경에 김용현 장관이 비아폰으로 사령관에게 또 전화를 했죠. 예, 그때 장관님이라는 그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고 네. 2시 13분에 좀 이상한 전화가 걸려와서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상하다고 판단할 그 당시 사령관은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처음에 전화가 걸려와서는 그 지금 현재 특전사 부대원들이 지금 어떻게 배치가 돼 있고 뭘 하고 있는지를 잠깐 설명을 하셨고 네. 조금 텀을 둔 다음에 이미 국회에서 병력들이 다 빠져나왔는데 선관위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2시 13분을 딱 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미 1시 1분에 계엄 해제 의결이 된 이후에 네. 재투입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예, 그거는 좀 메모를 해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